안녕하세요. 중년이지만 연애가 고픈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나이가 되고 살 만큼 살아보니 그놈이 그놈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놈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년의 나이에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자니 고독사를 할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중년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릴 테니, 매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괜찮은 척 지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여러 모임을 나가거나 친구의 지인들을 만나고 집에 귀가를 하고 샤워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녀의 말이나 행동,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의 매력에 끌린 것입니다. 소시적에는 그냥 예쁘기만 하면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녔겠지만, 중년의 나이에는 아무리 예뻐도 까칠하거나 말본새가 좋지 않고 매너가 없는 여성을 보면 두 번 다시는 만나기 싫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온 그녀도 나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우리는 썸이라는 것을 타게 됩니다. 썸띵의 약자로,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며 카톡도 주고받습니다. 서로에 대해 하나, 둘 알아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철없던 시절이 아닌 중년의 사랑은 불같이 활활 타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고 썸을 타고 사귀는 과정에서 호감을 느끼고 썸을 타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50의 나이에 여성들의 성욕은 정말 활발합니다. 그렇게 독수공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조금 괜찮아 보이는 중년 남성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서 팬티를 벗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이 연애 초기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서 시작을 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연애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능에 이끌려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급발진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끝은 대부분 좋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쿨존이라고 생각해서 30km, 그 다음 50km, 그 다음 80km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그 후에 고속도로를 타고 120km를 달려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120km를 밟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금사빠, 십사빠라고 합니다.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성의 대시를 받으면 행복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의 연애를 성공하면 그 엔돌핀보다 100배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쾌락지수를 보면 잭스를 100으로 봤을 때 도박이 130, 마약이 150입니다. 도박, 마약은 사람의 쾌락을 넘어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이라서 제외하고, 이성으로부터 대시받았을 때가 80으로 인간의 쾌락지수 중에서 잭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거나 혈색이 좋아지셨다면 지금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니 모른 척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에 치여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중년이나 노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성을 만나면 그분들은 그 어떤 의사, 약사의 도움 없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만나서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상대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중년의 나이에 너무 밀당을 하거나 상대의 고백에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고 그냥 거절을 해버리면 그 관계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소시적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정신으로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고 해도 지극정성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을 표현했지만, 중년의 나이에는 알 것 다 아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밀당할 에너지도 없을 뿐더러 어느 정도 위치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는 바로 손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년의 나이에 사랑은 서두르지 말되 너무 밀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감과 썸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고 신중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진짜 사귀게 되고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처음에 서로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시작한 중년들은 연애 중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시작한 사랑은 대부분 그 끝은 쉽게 끝나거나 조급한 마음에 시작한 사랑은 먼저 조바심을 낸 사람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일방통행 같은 사랑은 결국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고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본인 편하게 연애를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 답도 없고 갑을 관계도 없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눈 맞아서 밸런스를 잘 유지한 채로 지내는 연인이 있는 반면 남자건 여자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시작한 사랑은 먼저 대시한 쪽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손해보는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면 얼마든지 희생을 하면서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쏟은 애정이나 관심에 상대방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중년에 시작하는 연애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강태공처럼 미끼를 걸어서 물고기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강태공의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정말로 필이 꽂히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고 그 사람과는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운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내가 별로라고 하면 속은 쓰리겠지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왜냐고요? 나와 인연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내 남은 인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몇 번 식사도 해보고 차도 마셔보고 제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중년의 남성 여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메모하시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말투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정형화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남은 나의 인생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할 말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들의 주변인들, 가족들까지 알아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특히 그들이 만나고 있는 친한 친구 5명의 평균이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친구가 친구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예전에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된다고. 잘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연애를 해보면 알겠지만 남자나 여자나 친구들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해주는 것이니 그런 자리는 기꺼이 나가고 너무 나대지 말고 차분하게 그들과 대화하고 식사나 술 한잔하고 내 연인이 될 사람들의 주변 사람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에는 항상 그 책임이 따릅니다. 중년의 나이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항상 먹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귀여워 보여서 이뻐 보여서 입양한 반려동물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성격이 개떡 같고 나이 먹어서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돈도 많이 들어가니 그냥 길거리에 냉정하게 유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년에 만나면 이미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있고 지병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행동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한쪽만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결국 그 끝은 이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마음과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나를 미친 듯이 좋아한다고 해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그 관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남은 50년의 인생을 위해서는 마음의 문은 열어주되 몸의 문은 모든 검증이 끝난 후에 열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교감이 되면 마음이 통하면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감 초반에 섣부른 잠자리는 결국 서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남성들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고 나면 그녀를 어항 속에 잡아놓은 구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자는 몸을 허락하고 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해 남자들에게 더 잘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애 초반에 몸을 허락하면 그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으니 성욕이 제일 왕성하고 곧 거미줄축이 생긴 거 다 알고 있지만
조금은 아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에 뭔가에 홀리듯 그렇게 술에 취해 그 사람과 원나잇을 하게 된다면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하더라도 이미 서로 잠자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조금 다투거나 대면대면하면 나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쉽게 잠자를 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국 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지만 못 참겠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연락하고 데이트하고 밥 먹고 술을 마시되 딱 한 달간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마음을 키워가면 그 연애 초반의 애틋한 마음은 남은 인생을 함께 지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착한 여자, 착한 남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성이 착한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지 못하는 시크함,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인연을 맺어가면 남은 인생 힘들게 뻔히 보이면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아도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켜줬지만 중년의 나이에 몸 주고 마음 주고 돈까지 다 주고 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있는 분들은 누군가와 진중한 만남보다는 시간 날 때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인조이로 만남을 하고 쿨하게 헤어지고 싶어하는 중년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또한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걸리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구걸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주어라. 그렇게 사랑에 갑질을 하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같은 중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